65세 김순희 씨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며느리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이제 남남이잖아요. 서로 거리 좀 두고 지내요. 순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다고? 남남이라니?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면 정말 남남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짐한 순희 씨. 그녀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속이 시원할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김순희 씨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큰 며느리 이수진은 29세, 작은 며느리 박미영은 32세로 나이는 작은 며느리가 더 많지만 시집온 순서로는 수진이가 언니뻘이죠. 순희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회사원이고 둘째 아들 성민은 공무원입니다. 두 아들 모두 착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큰 며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좀 특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어색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시댁 어른들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애교나 친근함이 전혀 없었죠. 그래, 수진아. 우리 정호가 평소에 내 얘기 많이 하더라. 예쁘게 생겼구나. 순희 씨가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수진이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딱딱한 대답. 보통 첫 만남에서는 잘 부탁드려요. 같은 말이라도 하는 법인데 수진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희 씨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수진이는 남달랐습니다. 보통 신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예단을 고르거나 혼수를 준비하는 법인데 수진이는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했습니다. 수진아, 혼수 준비하는 거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희 씨는 며느리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결혼식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가족 모임. 순희 씨는 두 며느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 미영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미영이는 일찍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들에게 특히 예의 바르고 따뜻했죠. 어머니, 오늘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미영이는 언제나 이렇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래, 미영아. 너도 잘 지냈지? 성민이가 잘해주고. 네, 어머니. 신랑이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순희 씨는 절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진이와 미영이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동서,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예쁘네요. 수진이가 미영에게 말을 걸었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나이도 더 어린데 존댓말을 안 쓰는 거였죠. 미영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동대문에서 할인할 때 샀어요. 언니도 하나 골라드릴까요? 미영이 먼저 언니라고 불러주며 배려를 했지만 수진이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차가운 대답에 미영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순희 씨가 얼른 화제를 돌렸죠. 자, 다들 앉아서 밥 먹자. 수진이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도 했어.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딱딱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수진이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지는 않았어요. 반면 미영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 담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별거 아니야. 다음에 만들어줄까? 네,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성민이가 남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때도 차이가 났습니다. 미영이는 먼저 나서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가만히 앉아 있더니 저는 손톱 때문에 설거지 못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톱 때문에? 순희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언니가 존댓말을 안 하시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나중에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면 되죠. 미영이는 항상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들 사이가 어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순희 씨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미영이한테 말하는 걸 보니까 존댓말도 안 쓰고 뭔가 차갑더라고.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순희 씨는 수진이와 따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려고 했죠.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희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까 미영이한테 말하는 거 봤는데 미영이가 나이도 더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존댓말을 쓰는 게 어떨까?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라니? 미영이가 언니잖아. 나이는 많을지 몰라도 저는 큰 며느리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순희 씨는 수진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서열을 따지다니. 수진아, 그래도 나이가 더 많으면.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니 이런 말을 며느리 입에서 들을 줄이야. 수진아, 그래도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남이잖아요. 어머니도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물론 가족이니까. 진짜 딸처럼요? 정말로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희 씨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딸과는 다른 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솔직해져요. 어머니와 저는 남이에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면 안 될까요? 수진이는 더욱 대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이라니? 아까도 현관 신발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순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 정리 한번 부탁한 것도 기억하고 있다니. 고작 그 정도로. 네. 저는 그런 잔심부름 같은 거 싫어해요. 어머니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남처럼 대해주세요. 남처럼. 네. 서로 예의는 지키되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네. 진심이에요. 수진이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나가봐라. 수진이가 방을 나간 후 순희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잠시 후 큰아들 정호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내 아내가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 무슨 말이요? 나한테 남처럼 대해달라고 하더라. 정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엄마. 수진이가 좀 예민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잖아.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요.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공간. 그럼 시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정호의 미지근한 반응에 순희 씨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았거든요. 정호야, 너는 수진이 편이니 내 편이니? 엄마, 왜 편을 나누세요? 가족인데. 가족? 수진이는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데 정호는 난처해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일단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순희 씨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나한테 남처럼 대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정말 남처럼 대해주면 되겠네. 무슨 뜻이야?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거지. 아주 정중하게 남처럼 말이야. 남편의 말에 순희 씨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남처럼 대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말 남처럼 대해주는 거야.
존댓말도 쓰고 거리도 두고 좋은 생각이네. 순희 씨는 남편의 조언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진이가 원한다면 정말 남처럼 대해주기로요. 며칠 후 큰아들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김치 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순희 씨는 이상했습니다. 김치는 얼마 전에 준 게 있었거든요. 김치? 저번에 가져가지 않았니? 네, 그런데 제가 먹고 싶어서요. 평소에 김치를 잘 안 먹던 정호가 갑자기 김치를 달라고 뭔가 수상했습니다. 정호야, 정말 내가 먹고 싶어서야. 네, 그런데요. 정호의 말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수진이가 먹고 싶다고 너한테 부탁한 거 아니니? 아, 아니에요. 정호의 당황한 목소리에 순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가 김치 달라고 하면 직접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번호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남이 뭘 자꾸 간접적으로 부탁해? 직접 연락하라고 해. 순희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김치는 그냥 안 받을게요. 수진이가 직접 부탁드리기는 싫다고 하네요. 이 얘기는 수진이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순희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지. 남처럼 대해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필요할 때는 며느리 대접받고 싶어 하다니. 정말 뻔뻔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작은 며느리 미영에게서는 따뜻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래, 미영아. 무슨 일이니? 혹시 반찬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서 어머니 얼굴도 뵐게요. 미영은 항상 이렇게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수진이와는 정반대였죠. 그래, 그럼 언제 올 거니? 내일 오후에 갈게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이런 배려심까지. 순희 씨는 미영이가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순희 씨 집을 방문했는데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깨 마사지기와 건강식품 그리고 예쁜 스카프까지 있었습니다. 미영아, 뭘 이런 걸 다 샀어? 어머니가 전에 어깨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순희 씨는 감동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기억하고 이렇게 챙겨주다니. 그리고 이 스카프는 어머니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미영아, 뭘 이런 걸 다 샀어? 너희도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반찬이 최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미영의 마음씨에 순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친엄마를 일찍 여의어서 어머니한테 더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제게는 친엄마 같은 분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저런 며느리도 있다니. 미영아, 고마워.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미영은 순희 씨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그 후로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부 인사는 물론이고 명절 인사도 없었죠. 그러던 중 순희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이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선물로 뭘 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아이고, 미영아. 뭘 그런 걸 준비해.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케이크도 주문할게요. 미영의 정성에 순희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생일 당일 미영이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성민이도 함께 와서 축하해줬죠.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미영아.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딸기 케이크로 주문했어요. 정성이 깃든 케이크를 보며 순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정호는 저녁 늦게 급하게 전화만 걸어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정호야. 지금 좀 바빠서 길게는 못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정호야, 잠깐만. 하지만 정호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희 씨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생일 축하도 못하다니. 물론 수진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안부 인사조차 없었어요. 여보, 수진이 참 대단하네. 시어머니 생일에 연락 한 통 없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남처럼 대하는구나. 남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호가 또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혹시 된장찌개 끓이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된장찌개. 네. 수진이가 집에서 해먹고 싶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또 수진이 부탁이었습니다. 본인은 전화도 안 하고 남편을 시켜서 물어보다니. 정호야, 수진이가 궁금하면 직접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요리는 직접 봐야 알려줄 수 있어. 그게 수진이가 좀 어색해한다고 하네요. 어색해? 남인데 뭐가 어색해? 순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기가 남처럼 대해달라고 했으니까 남한테 하듯이 정중하게 부탁하라고 해.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며느리가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한 거예요. 먼저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그래, 미영아. 무슨 일이니?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미영아, 축하한다. 네, 어머니.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순희 씨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몸은 괜찮니? 입덧은 없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심히 지낼게요. 그래, 조심해야 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순희 씨는 즉시 미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임신 축하금과 함께 필요한 용품들을 잔뜩 샀습니다. 엽산 영양제, 임산부용 비타민, 편안한 잠옷까지 꼼꼼히 챙겼죠. 미영아, 축하해. 순희 씨는 미영을 꼭 안아주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우리 미영이가 임신했는데 순희 씨는 임신 축하금 200만 원도 함께 전해줬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필요한데 쓰라고 주는 거야. 산부인과비, 영양제값, 인부복.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미영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이 시어머니여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영아, 나도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행복해. 둘은 한참 동안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편 수진이의 임신 소식은 며칠 후 정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임신했어요. 그래, 잘 됐네. 수진이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순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께서 나한테 안부를? 그분은 임신하시면서 손발이 없어지신 건가? 연락을 왜 너를 통해서만 하시지?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좀 어색해한다고. 어색해? 남인데 뭐가 어색해? 남한테 예의를 지켜서 직접 연락하라고 해. 순희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정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작은 집에만 임신 축하금 준 거예요? 순희 씨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수진이가 서운해해서요. 왜 자기는 안 주냐고. 뭐라고? 서운해한다고. 순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호야, 내 아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 남처럼 대해달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서운하다고. 엄마, 그 사람한테는 줄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렇게 전해 순희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순희 씨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남처럼 대해달라더니 이제 와서 서운하다니. 한편 미영이의 임신 기간 동안 순희 씨는 정말 친딸처럼 챙겨줬습니다. 미영아, 입덧 어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신맛 나는 게 당기네요. 그럼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신김치로? 네. 어머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순희 씨는 기꺼이 미영이를 위해 음식을 해줬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 가면 무서웠을 텐데. 당연한 거야. 내 며느리인데. 의사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시네요. 이런 분 많지 않아요. 순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출산용품도 미리미리 준비해줬습니다. 아기 침대, 기저귀, 아기 옷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줬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뭘 그래? 우리 손주 용품인데. 반면 수진이는 임신 기간 내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정호만 가끔
수진이가 잘 지낸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 는 말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관심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미영이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딸이에요. 성민이의 기쁜 목소리에 순희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고생했어. 우리 손녀 어디 보자. 분홍빛 아기를 보는 순간 순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쁘다. 미영이 닮아서 복스럽게 생겼어. 어머니, 저 잘했죠? 물론이지. 정말 장애해. 순희 씨는 산후조리원 비용 전액을 지원해줬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큰돈이었지만 기꺼이 냈죠.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우리 미영이가 푹 쉬어야지. 그리고 집에서도 미역국을 끓여다가 매일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어야 몸이 빨리 회복돼. 순희 씨는 정말 친딸을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반면 수진이의 출산 소식도 정우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고 전해. 엄마가 한번 보러 와주시면. 난 바빠. 그리고 수진 씨가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텐데 뭘. 순희 씨는 냉담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남의 아이를 내가 왜 더 신경 써야 하니? 축하한다는 말로도 충분하지.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영이의 딸이 100일이 되었을 때 순희 씨는 성대한 100일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우리 손녀 100일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금반지도 선물하고 100일상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초대해서 함께 축하했죠. 순희 씨, 손녀 정말 예쁘네. 복 받을 상이야. 그러게요. 미영이 닮아서 이쁘죠. 순희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호만 혼자 왔습니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형, 형수는 어디 있어?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아,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정호는 어색하게 둘러댔습니다. 순희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했거든요. 100일 잔치가 끝난 후 정호가 따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서운해요. 저희 아들 100일 잔치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순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원하는 대로 남남인 사이에 뭘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 정호야, 내 아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니? 나를 남처럼 대해달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단단히 말해두거라. 다음에 또 이런 무리한 부탁을 했다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 후로도 순희 씨는 미영과 손녀만 챙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녀가 돌이 되었을 때도 성대한 돌잔치를 열어줬습니다. 한정식집을 통째로 빌려서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우리 손녀 돌이니까 당연하지. 돌반지와 돌목걸이도 준비했습니다. 순금으로 맞춘 거였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쌌을 텐데. 괜찮아. 우리 손녀가 평생 간직할 선물이니까. 그날도 정호만 혼자 참석했습니다. 수진이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돌잔치가 끝난 후에도 정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저희 아들 돌잔치는. 또 그 소리야? 정호야, 너 정말 철이 안 드는구나. 순희 씨는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똑똑히 전해라. 남처럼 대해달라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느냐고. 어느 날 정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일주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수진이가 혼자 아이를 봐야 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호야, 수진 씨에게 정중히 거절한다고 전해드려. 엄마, 그리고 이 와중에도 너를 통해서 연락하는 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정중히 부탁하라고 해. 정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순희 씨는 미영의 가족과만 가까이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미영의 가족하고만 명절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큰 집은 안 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굳이 오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뭘 신경 쓰니? 애초에 연락도 안 했어. 순희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즐겁게 명절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정호와 수진이 그리고 아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정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순희 씨는 정호에게는 고개만 끄덕이고 수진이에게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진 씨.
굳이 이런 멀리까지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존댓말에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존댓말하지 마세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순희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진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남처럼 대해달라고 하셨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르다고 하시면 제가 맞춰야 하나요?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주예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보셨잖아요. 수진이가 아이를 내밀었지만 순희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먼 길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세요.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미영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요즘 살이 많이 쪘네요. 아이 낳고 나서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그래도 여자는 관리를 해야죠. 그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나요. 수진이의 무례한 말에 미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딸도 엄마 닮아서 통통하네요. 나중에 비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요즘 소아비만 문제 심각하다던데. 미영의 아이에게까지 험담을 하는 수진이.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순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집에 온 지 10분도 안 돼서 우리 소중한 며느리와 손녀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수진이가 억울하다는 듯 맞받아쳤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예요. 왜 은비치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무슨. 순희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며느리지. 내가 언제 며느리다웠니? 순희 씨의 호통에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너무해요. 너무해? 이게 딱 내가 바라던 거 아니었니? 남처럼 대해달라고 했잖아. 순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남인데 내가 널 왜 더 참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정호가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가족끼리 왜 이러는 거예요? 가족? 순희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남이라고 했는데 무슨 가족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정호야. 수진이 편들면 엄마하고 의절할 각오해. 엄마, 당장 데리고 나가.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른다. 순희 씨의 단호한 태도에 수진이와 정호는 결국 집에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고 정호는 당황한 얼굴로 순희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불청객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난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제가 있어서. 순희 씨는 미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내 진짜 가족을 지킨 거야. 그 후로 순희 씨는 미영, 성민 그리고 손녀와 함께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정말? 그럼 좋지? 미영의 정성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손녀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런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순희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린 미영에게 며칠 후 수진이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다. 남을 차별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순희 씨는 그 글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말 무너질 사람은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지. 순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가족들과 함께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시간이 더 지나서 손녀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유치원비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내줄게.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괜찮아. 우리 손녀 교육비인데. 순희 씨는 기꺼이 유치원비를 지원해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손녀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열심히 공부해야 해. 순희 씨는 손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한편 정호는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잘 되었네.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사과. 네.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네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심이라면 직접 와서 하라고 해. 너를 통해서 말고. 알겠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순희 씨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미영과 손녀와 함께 더욱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의 생일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주고 미영이 아플 때는 친딸처럼 돌봐줬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미영이 자주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순희 씨는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수진 씨. 안녕하세요. 순희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수진 씨,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순희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순희 씨는 이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진이를 봤는데 뭔가 말하려고 하더라고. 어머니, 혹시 사과하려던 건 아닐까요? 글쎄,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 순희 씨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죠. 미영의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요. 그래, 우리 손녀 초등학생이 됐구나. 입학식에도 함께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우리 손녀 입학식인데 순희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그래.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었잖아. 미영이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 나도 그래. 수진이 같은 며느리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사람은 현재의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한편 동네 사람들도 순희 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그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 글쎄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겠죠. 참 안타깝긴 하네. 그래도 작은 며느리가 정말 잘하니까 다행이야. 그러게요. 미영이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사람들도 미영이의 인품을 인정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효부야.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지. 맞아요.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정우야. 혼자 왔네. 네. 수진이는 집에서 아이 보고 있어요.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뭘 죄송해하니? 수진이 일로. 엄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내 편만 들었던 건 실망스러웠어.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도 생각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그때 너무 심했다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네요. 순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우야, 진짜 후회한다면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왜 또 너를 시켜서 말하니? 그게 또 그런 식이네. 진심이 아니야, 그건.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이제 수진이한테 기대 안 해. 너도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대신 미영이네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아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니까. 정우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순희 씨는 미영의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미영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저 또 임신했어요. 정말? 미영아, 축하해. 이번에도 순희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뭐든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순희 씨는 이번에도 아낌없이 지원해줬습니다.
첫째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줬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한 거야. 내 며느리인데. 10개월 후 미영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손자구나. 순희 씨는 또 한 번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이번에도 산후조리, 육아용품,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자, 손녀 다 있으시네요. 그러게. 정말 복받았어. 순희 씨는 두 손주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편 수진이의 소식은 가끔 정호를 통해서만 들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둘째 낳았어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가 한번 보러. 정호야, 그만해. 그 얘기 지겹다. 순희 씨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녀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저 중학생 되었어요. 그래, 벌써 이렇게 컸구나. 손녀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저희를 챙겨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순희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자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학교 가요. 그래, 우리 손자도 학생이 되었구나. 두 손주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또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 수진 씨.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래요. 순희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수진 씨,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로 편하게 지내시죠. 순희 씨는 화내지도 않았지만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도 아이들 잘 키우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순희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영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별다른 감정은 없더라.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나 봐. 그럴 수밖에 없죠. 상처받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니까요.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있으니까 충분하죠? 물론이지. 너희들이 내 전부야. 순희 씨는 진심으로 만족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는 가끔 안부를 물어왔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었죠. 시간이 더 흘러 순희 씨가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 하실 거죠? 미영이 물었습니다. 굳이 그런 걸. 안 되죠. 어머니 칠순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미영은 정성껏 칠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주인공이세요. 고마워, 미영아. 잔치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순희 씨, 정말 복 받으셨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러게요. 미영이 덕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미영이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날 정호도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고마워, 정호야. 수진이도 함께 왔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순희 씨는 정중하게 받아들였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뿌듯하셨죠? 그래. 너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너희들과 함께라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순희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순희 씨는 미영과 손주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손주들이 놀러와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고 미영이는 여전히 친딸처럼 순희 씨를 모시고 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이 안기며 말합니다. 할머니도 너희들 사랑해. 이런 순간들이 순희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반면 수진이는 가끔 안부 인사를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상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순희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미영이 자주 묻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 순희 씨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희 씨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남처럼 대해달라고 한 며느리에게는 정말 남처럼 대해주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준 며느리에게는 친딸처럼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정하고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요? 사람은 받은 만큼 주는 법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고 있고 미영이는 자신이 심은 사랑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라면서 시어머니를 남처럼 대하고 싶다던 수진이와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는 미영이의 극명한 차이. 정말 가족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단호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처가 속 시원하셨다면 댓글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수진이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또 미영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신 분들은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